아니 음원도 직접 팬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노래를 누군가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불러. 이 발음이 엄청 찰지거든요.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또 시간 내주셔서 또 감사. 아, 그게 여러분 대표 사용법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그냥 어우 이런 장면은 저희 또 뭐 회사 안버서더 같은 거. 그거는 네. 지금 가요? 네네. 그냥 가면 돼요? 네네네. 저희가 공유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 저희가 그간 스터디했던 거, 분석 자료들 같은 거. 네. 그거 이제 공유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너무 급해서 올라가는 걸 탔네. 긴장되거나 하시진 않으시죠? 지금은 그렇게 긴장되진 않아요. 땀 2방울 도출되셨는데 괜찮으신 거죠? 아이, 이 정도 정상은 있어야죠. 지금 뭐 좀 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시간?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팔로우라니. 아 이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국회의원회.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저희 혹시 그 생활하는 주소 그 영상 보셨어요? 맞습니다. 멋졌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얘기가 빠르겠네요. 제가 그 혹시 아셨죠? 원래 영상 보시기 전에도 뭘요? 이세계 아이돌이요. 아 그럼요. 알고 있었죠. 어? 진짜요? 제가 장표를 만들어봤거든요. 감사합니다. 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려고. 어머 영상도 어떡하죠? 그러면 되게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6명의 멤버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평상시에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패턴을 봤을 때 고세구 씨 아니에요? 뭐야? 그런 분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네. 어떻게 알죠? 역시 역시 얼굴 써 있잖아요. 고세구 씨 팬이라고. 맞아.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영상 보셨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오디션 과정이 VR에서 이루어진 거 이런 거 다 보셨을 거지만 당연히 네. 저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네. 그 권위가 획득되는 것이 네. 개인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는 그 조직이라든지 네.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을 했었는데 거기엔 블랙박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뮬러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네.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참여에 대한 어떤 혜택 내지는 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믿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어 보이는데요. 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세계 아이돌이 일본 애니메이션 노래 커버한 이후로 J-POP 그 노래방 차트 순위 올라가거든요. 이게 J-POP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커버곡이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준을 엄정하게 네.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쁘네요. 지금까지는 네. 번안 곡이라든지 이런 것들 했을 때 네. 이거를 국내의 컨텐츠로 인식했잖아요. 이제 네. 그렇지 않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쪽에 랭킹을 만들어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창작자이고 누가 실행자인지 중에서 창작자에 대한 기준을 더 높이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누가 만드는지를 정말 쉽게 바라보는 게 아닐까.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저 그럼 노래 한 곡만 들을까요? 나네. 제작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제 십시일반을 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 이제 우악부님께서 주도로 이 맵 여기 메타버스 환경의 맵을 이제 구축하시고 아바타도 이제 다른 분들이 만드신 걸 저작권을 가져오셔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악부님이 다 끝까지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쵸,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손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는 엄청난 기술을 굉장히 전문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자본 투자 없이도 가능한 구조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노래 좋으네요. 그죠? 아주 후렴이 안 났어요. 훅을 들어야죠, 훅을. 댄스를 다 할 수 있군요. 그것까지. 저 안무는 잘 몰라요. 노래방 가서 연습도 하신대요. 물론 홍코노겠죠. 그럼 근데 버추얼 유튜버 전에 네. 일본에서 네. 각종 하던 그런 네, 홀로라이브. 게 네.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약간 덕질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네. 사람들이 사회적인 편판이나 인식 자체가 그렇게 네. 막
긍정적이지 않았던 부분들도 막 보여가지고 네네. 네, 버추얼 유튜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긍정적인 형태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조금 더 메이저하게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시는 걸 담당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계시고 나중에 혹시 어디 가시더라도 이 클립 같은 거 하나씩 보셔서 그거 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강연에 넣어야겠네요. 네, 그 고세구님의 킹과 발성법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발음이 엄청 찰지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혹시 강연 같은 데 가셔서 잘 써먹으시면 아주 정말 따라할 수 있으면 연습을 좀 해야겠네요. 좋은 그러면. 시간. 네, 네, 목을 좀 살짝 긁으면서 시범해주세요. 멋집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이 아바타가 저작권이 아직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 굿즈를 개인 소장용으로 만드는데 신기한 거는 음원을 팬메이드예요. 노래, 뭐 뮤직비디오 화면 이런 거를 다 팬들이 보내가지고 그것만 해서 영상을 말하는 거죠. 음원이야 이미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아니요, 음원도 직접 팬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노래를 누군가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분들이 불러 헌정곡. 그쵸, 헌정곡이 어. 음원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네, 감사합니다. 가요가 있잖아요. K-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개가 동등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K-팝을 메이저 컬처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서브로 보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냐, 그냥 보는 사람 마음 아니냐. 저는 서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 세계 아이돌 이제 100일 결성기념 노래인데 이게 애니메이션 저희 투니버스 어린 시절에 90년대생들이 많이 봤던 이걸 커버한 건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애니메이션 다 이게 서브 컬처인가? 그렇다고 이게 엄청 메이저인가? 그런 구분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다들 각자의 취향이 있다 보니까. 주류라는 게 어디까지가 주류일지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는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네. 자본이 생성하는 창작의 자본하고 그다음에 유통의 자본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고 그다음에 탄착권자 자체 전체 대중을 기반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게 그야말로 혼자서도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즈 하는 순간부터 작은 팬덤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깊게 가는 게 딱 저희는 눈에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정말 서브나 언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문화 평론가 선생님들한테만 인터뷰를 따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부사장님이 진짜 한번 재밌겠다.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여쭤봐서 몇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예전에는 좀 부끄러웠는데 이런 거를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이제 전혀 그럴 일이 없는 거다. 저는 오히려 그랬어요. 제가 네. 22살 때부터 이걸 보기 시작해가지고 네. 예전에야 이제 막 다른 분들이 막 라이트 노벨 같은 거 보면은 얘 이런 거 보지 이런 생각했는데 어른이 돼서 그런 생각이 좀 희석되고 나서 보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키더츠라는 그런 키워드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른이 예전에 나의 추억이나 혹은 내 욕망 자체를 다시 구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안 부끄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좀 여유로워진 거 아닐까요? 우리 삶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생존을 위해서 추억이라든지 감성을 다 제거해 이런 산업사대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아니 왜 내 취향과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양립할 수 없는 거지? 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로 훨씬 더 풍요로운 세대에서 이렇게 생성하고 성장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도 너무 예쁜 추억인데 그걸 꼭 폄하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나온 것 같고 이거는 좀 스터디해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을 만났을 때 저 이거 좋아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되게 미묘하잖아요. 근데 종민군은 다 가능한 것으로 종민님과 종민군이 또 다르니까 근데 종민군, 그게 네, 멋있는 종민군, 것 같아요. 군. 요즘에 이런 걸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멋있는 거 아닌가. 저도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유튜버식이니까 제가 팬들이 있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예. 또 제가 또 부사장님 따라가려면 뭐였죠? 고견은 다 딴 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부사장님 갑자기 이렇게 찾아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실례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할 수 아니에요. 있습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종민님 어떠세요? 네? 전도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저는 그 고세구 정도는 제가 전도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워낙 잘 몰라가지고 근데 세구님은 제가 진짜 많이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주 버거님도 많이 보긴 했었는데 처음에는 nem님도 많이 봤는데 그럼 아픈 게 뭐지? 저희 또 이제 동지잖아요. 촬영하면서 중간 쉬는 시간에 다음 거 이런 거 해보자고 그때 가상 세계, 뭐 가상 인간 이런 얘기 하는데 두 분이 갑자기 어떤 대화를 이렇게 구석에서 하고 계시다가 악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분을 뵙다니 뭐 이렇게 하시길래 무슨 얘기를 하다 봤더니 버추얼 뭐 아이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달라 2편으로 기획해가지고 꼭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종민님께 이세돌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6분 중에서 누가
가사가 제일 좋으세요? 시작은 고색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네님 나랑 시작과 끝이 반대야. 아이네님 팬입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마 이세돌이 대한민국의 처음이란 건 돌아보면 내가 흘렸던 작은 말들. 겨울봄에 나오는 가사거든요. 그게 맨 처음 도입부가 네, 맞아요. 혹시 모를까 한번 그쵸. 겨울봄도 한번 그럼. 이게 댓글이 처음에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가다 갑자기 시공간이 뒤틀린 것처럼 네로님이 답글이 무심한 듯 담았어. 나도 모르게 저런 시장이 커지고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왜 다들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다른 밈으로 보면은 막 링딩동이나 이런 노래 막 뭐야 이 노래 별로 중독성 없네 따라다따 이러면서 네, 그거예요.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킹만하다 킹만해. 네. 이렇게 이 가사를 딱 넣어가지고 아는 사람은 웃을 수 그쵸. 있는. 제 보고서 결론에 한번 녹여볼게요. 제가 죄송하게도 요청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마지막 제외요. 마지막 제외지만 또 마지막 끝판왕까지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또 시간 내주셔서 또 감사. 그게 여러분 대표 사용법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리액션 비디오인 거예요? 일단은 리액션 비디오 하나 하고 그거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근데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세돌을 알아버렸잖아요. 게임 OST예요? 네, 게임 맞습니다. OST 커버곡 화성관. 좀 이거는 완전 고퀄러티인데. 네. 이거 가지고 앞에 비디오 보면은 서브컬처냐 아니냐 뭐 이런 토론을 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걸 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브컬처면 좀 소박하고 겸손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세련돼 프로페셔널한 건데. 저 바람 표현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사전 지식이 뭐 그래도 조금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보면 딱 뭐라고 생각할 것 같냐면요. 애니메이션 영화 주제가 그냥 애니메이션 영화 주제가거나 아니면 뮤직비디오를 뭐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만든 거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까 칼싸움 같은 건 게임 광고 같고 어떤 상업적으로도 볼 수 있을 그런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죠. 이거를 그 정도의 퀄리티가 이제 어떤 팬메이드의 수준을 약간 더 넘어서 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그냥 이런 장면은 방금 장면 진짜 대박인데요. 저건 임팩트가 듀엣 하고 계세요. 듀엣. 이거 뮤직비디오처럼 생각을 하면은 뭐 노래 잘한다, 화면이 예쁘다, 뭐 이런 생각할 거고. 근데 사실은 이 팬분들이 볼 때는 그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저 캐릭터의.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은 소위 입덕하지 않으면 어차피 어차피 모르는 거기는 하죠. 잠깐만 자동재생이 팬 서비스를 자동재생이 원래 기존의 다른 영상 커버곡들 같은 경우에는 VR 챗 맵을 활용한다거나 MMD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언리얼 엔진이라고 좀 저거를 언리얼로 만들었다고요? 네네 언리얼 엔진이라고 트래킹을 해가지고 모션 같은 거 다 연기 직접 하시고 종민님 때문에 이제 이거 뭐 트래픽도 많고 해서 관심이 생겨서 한번 몇 개 봤는데 보통 이렇게 나와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아바타가 동작하는 거를 보면은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뭐 이런 기반으로 돼 있겠거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뮤직비디오 같은 거는 그냥 CG로 만든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어차피 찍어 놓은 거니까. 근데 이거를 게임 엔진으로 만든 거라고요. 네네네 직접 연기를 하시고 모션을 만들 때 제작 과정에서도 이제 뭔가 자율성 그냥 그려놓으면 사실 그린 거는 만약에 고치고 싶으면 다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스토리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재사용성, 재활용성 같은 것도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지금 만드는 어떤 그 창작물들을 다른 데서도 활용할 수 있게 이걸로 개인 방송도 직접 하시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죠. 저기서 만든 거를 가지고 할 때마다 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
환경, 뭐 다른 장소에서 이게 팬덤 문화에서 시작한 건데 퀄리티가 거의 그냥 전문 어떤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작정하고 만든 수준이긴 해요. 이게 또 이 개인 멤버 이분 릴파 이분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많은 걸 시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트래킹도 모션 트래킹 같은 거. 네, 더 최신 엔진 같은 걸 더 사용하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를 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모션 캡처해가면서 저 캐릭터로 나와서 맞습니다. 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행사를 뭐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게임 엔진이나 이렇게 가상 환경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퀄리티도 뭐 저렇게 높고. 전 이거 보면서 기술적인 것보다 저는 작품성이 일단 되게 좋아 보였고 러브 데스 앤 로봇이 생각 많이 났어요. 이거 보면서. 요즘 혹시 보셨나요? 전 안 봤어요. 저는 보셨나요? 저는 원래 예은님 동급이야. 게임도 모르고 잘 알고 시고. 넷플릭스에서 나름 인기 있는 컨텐츠인데 엄청 퀄리티가 다 좋아요. 거기 출품해도 괜찮을 정도로 스토리도 있고 되게 좋은데요? 그 원래 그 던전 앤 파이터 던파 그거의 커버곡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스토리가 저 여주인공 이제 록시와 남주 아간조라는 캐릭터의 사랑 스토리와 이거 어떻게 이제 결말이 좀 슬프거든요. 그래서 저게 보면은 그거 알고 보면은 좀 그 슬픈 느낌이 있어요. 여운도 남고 언리얼 말고도 저런 거 때문에라도 저게 엄청 명작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 목소리도 되게 성악하신 느낌. 되게 지금 느낀 건 뭐냐면 보는 관점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게임 엔진으로 만들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재활용하겠는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그럼 우리가 플랫폼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게임에 있던 시나리오가 여기 너무 잘 그분들이 오면 감동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모신 거죠. 저 이 부분에서 약간 소름 돋았는데 그 디테일한 표정 변화가 있어요. 이런 부분. 이거 페이셜 트래킹이라고 네네네. 표정 같은 거 따라가는 거. 저도 이런 아바타. 아바타? 본인이 노력하면 되지. 아니 종민 씨 원래 꿈이 아바타 형태로 개인 채널을 하는 게 실제로 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가상세계라고 하는 게 이런 꿈을 꾸는 거를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그걸로는 만족 못 하잖아요. 옛날 뭐 싸이월드 미니룸 같은 거. 그런 걸로는 성에 안 차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방송 해야죠.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들이니까. 아바타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넘나들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플랫폼 넘나드는 것도 가능한가요? 언젠가는. 예를 들어 던전 앤 파이터에 있는 무슨 캐릭터를 어디 뭐 메이플 스토리나 거기 가져가서 그 능력치를 그대로 꿈만 같은 얘긴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제약들은 기술적인 제약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제약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저분의 가창력, 저 연기력, 기술력, 그다음 연출 전부 그 요인들이 합쳐져 있으니까 저걸 그렇게 안 본 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많이 봤는데 분노의 저도 해명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봤는데 아껴둔 거죠. 그렇지. 오히려 좋은 거죠. 오히려. 그렇지. 황급히 사과하고. 저는 약간 이세계 아이돌 저희 또 뭐 회사 암버서더 같은 거 그거는 이세돌 아이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뭐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를 하는데 컨텐츠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그 컨텐츠를 하죠. 올려놓는 플랫폼 특히 공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플랫폼 위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 의견을 안 들어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죠. 저희 그때 영상 제목이 아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이었잖아요. 정말 그 이해를 쉽게 하실지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다. 근데 저런 게 통하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 반응들 보면 그렇잖아요. 설명을 저렇게 잘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칠판 써놓고 뭐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하던 거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지 팬이라면. 김종민 사원만 알고 있다가 종민쿤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처음에 종민님이 우리 생변소 바이브 컴퍼니 생변소 동영상에 등장한 게 게임 얘기 때부터였죠. 다 알고 계셔. 당연히 우리 회사에 그 게임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 느낌은 저 친구가 신입사원이었어? 뭐 그리고 예은님이 종민님 종민쿤? 종민님 봤을 때의 느끼는 것과 비슷한 어떤 와 신기하다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동영상 보면서는. 근데 본인도 약하다며. 저는 진짜 제가 많이 부족하고 대표성도 많이 떨어지지만 팬심으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는데 아, 저 친구가 신입사원이었어? 뭐 따로도 보지만 영상으로만 보다 이렇게 보니까 나도 연예인 본 기분도 들고요.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네.